구글 코리아 전무에서 52세 미국 구글 본사 신입사원이 된 로이스 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네, 저는 구글 본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에 있고요. 3년 전에 미국에 갔습니다. 쉰이 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미국에서 유퀴즈 때문에 오신 겁니까? 네. 겸사겸사. 제 산을 좋아해서 오늘 밤에 지리산 종주 가거든요. 그래서 산에 갈. 오늘 밤에요? 네, 무박 산행 가요. 그거 저기 네, 갔다 몇 시간 오고. 코스입니까 그게? 아침 이제 4시에 떨어지면 4시부터 해서 4시에 내려오는 거니까 12시간? 12시간? 근데 그게 궁금했었는데 왜 가시는 거? 좋아서? 아니 이제 오늘 이렇게 하루 고생했으니까 이제 쉬러 가요. 오늘 이제 이거 했으니까. 했으니까 이제 선물을 줘야 저한테. 아니 이게 제가 소개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구글 코리아 전무에서 52세의 미국 구글 본사 신입사원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을 빼고라도 52세의 신입사원이 됐다. 근데 나이를 계속 강조를. 이게 하다 보니까 네. 하다 보니까 아니, 이야기 죄송해요. 자체가 이제- 저희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일단 이게 이제 구글 코리아가 첫 직장이신 건 아니죠? 네, 그거 3번째 직장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디에서 근무를? 처음에는 제가 이제 모토로라에서 이제 홍보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4년을 있었고, 근데 4년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것도 하고 싶어서 그 안에 이제 전략 마케팅 팀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손 들고. 근데 그 전략 마케팅 팀은 이제 인터넷 마케팅을 하는 데인데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만 제가 하더라도. 이제 쉬운 살이가 고 예.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없어서. 왜 자꾸 나이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때 당시 되게 네. 핫한 그 스타트에 와서 이렇게 딱 아, 소리 네, 나는 거 그렇죠. 그거 최고였죠 그때. 그것도 한때 예. 딱 소리 나는 이제 그 프로라 디지털 스타트. 대학원을 배우면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뭐 이런 걸 배워가면서 이제 야, 그 시대에 핫하다는 기업에는 다 계셨네요. 네. 그 사실 딱 90년대, 2000년대 초반이 그 기업에 네. 네. 그 사실 휴대전화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네, 맞아요. 네. 거기 있다가 8년 있다 보니까 이 업계는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좀 다른 업계로 하고 싶다 했는데 마침 또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제약 업계로. 야, 이게 맞아.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오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또 업종으로 따지자면은 전혀 기존에 있었던 회사는 다른 업종인데 그것도 이직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약간 제가 옛날에는 이게 되게 안 쑥스러웠는데 이렇게 제약업계를 떠나다 보니까 약간 쑥스러운데 그 발기부전 치료제를 이제 그 회사에서 처음 들여와서 그때 당시 이제 비아그라가 뭐 아주 독점적으로 잘 하고 있었을 이게 때여서 후발 업체고. 네, 후발업체였고 마켓시어 제로로 시작을 했고 근데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 제품이 이제 36시간 지속이라고 되게 길기 때문에 그걸 되게 어디서 많이 판매합니까? 그거는 이제 약국에 가면 안 되고요. 처방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병원에 그 가서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네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남성들이 병원에 가는 걸 되게 약간 쑥스러워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거는 약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질환 홍보하는 게 맞겠다. 근데 결국 이렇게 과감한 마케팅을 한 결과 당시 1등이었던 비아그라를 꺾고 업계 1위를 달아나셨다고. 네. 2년 차에.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굴지의 기업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필모를 좀 쌓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헤드헌터 쪽에서도 그렇죠, 또 연락이 연락이 오는 오는 거니까. 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구글 코리아로 또 이제 직장을 네, 옮기셨는데 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구글이 지금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15명 미만이기 때문에 너가 와서 팀을 키워라. 팀원이 아무도 없었고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너가 회사 성장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구글 코리아 초창기에 이곳으로 옮겼는데 당시 그 면접을 7번 보셨다고. 그 당시 면접에는 어떤 질문들을 좀 하던가요? 직무 관련해서도 물어봐요.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거기서 뭘 배웠는지 굉장히 약간 꼬치꼬치 물어요. 그래서 그때 왜 실패했어? 뭐 어떤 자료가 있었으면 잘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것도 잘 물어보고
또 하나는 구글리니스라는 걸 보는데 그 구글스러움 이런 걸 봐요. 그건 되게 적극적이고 자기가 뭔가 열정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 주도적이고 이제 이런 걸 보는데 제가 사실 이력서에 이제 나는 트레킹을 좋아하는데 뭐 히말라야 3번 갔다 왔다. 그걸 너무나 그 인상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5,500m?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막 쉽지 이렇게 막 않죠. 허덕거리고 근데 너무 안 놀라셔갖고 근데 그게 사실 되게 힘든 전 예. 거의 제가 좀 이러시니까는 임원 같으시네. 아니야. 이거 막 이게 아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갔고 가서는 사실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왜 왔지라는 후회까지 들 정도여서 왜냐면 이게 고산병이라고 해가지고 예. 고지대 가면은 맞아. 토하고 어지럽고 막 숨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100m 달린 것처럼 막 숨이 헐떡거리고 가쁘고. 네, 가쁘고. 면접자가 에베레스트를 갔는데 어떤 게 좋았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정말 너무나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좋았던 건 내가 나 자신 이겼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다양한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를 소개하는 얘기 그게 다 사실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런 일 했더니 넌 정말 여기 딱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그 면접관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뭐런 그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네, 자기의 열정을 보여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실력뿐 아니라. 아니 근데 2016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구 홍보를 우리 그 네. 루이스님께서 네. 이거 엄청 화제였잖아요 그 당시에. 보셨어요? 봤죠. 보셨어요? 네. 네.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구글이 딥마인드라고 하는 이제 맞아요. 인공지능 AI 회사를 인수를 했고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실험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오랫동안 잘하고 있던 기사님이 이세돌 구단이셔서 딥마인드 측에서 이미 리서치를 다 해서 이세돌 구단하고 한번 대결을 해보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고 This is a tough game for Lucero. 사실 홍보를 맡았지만 홍보 이외에 막 장소 되게 중요했거든요. 한국을 대표하신 데가 어디냐 그러면 약간 광화문 쪽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찾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AI라는 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그때만 해도 인공지능 그러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주제를 어떻게 쉽게 알릴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저한테 큰 숙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그 제가 준비할 때는 이제 그 기자석을 누가 오나라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별로 없었던 거여서 이거 너무 흥행에 실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첫 대국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더 관심이 생기고 두 번째 대국은 막 100명이었던 게 200명의 기자들이 오시고 3국, 4국 하면서 이제 그 기자석이 이제 메어 터져서 어떻게 더 많은 기자를 저희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나 큰 고민이었고 좀 그것도 궁금해요. 어찌됐든 회사 입장에서는 알파고가 이 이세돌 구단을 이겼잖아요. 이게 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근데 우리 사실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우리가 졌다고? 충격이 대단했거든요. 네. 사실 그 전에 체스는 이미 사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겼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바둑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사실 전문가들도 예상을 네. 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딥마인드나 구글 측에서도 이기는 게 사실 중요는 했죠. 예,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정말 제대로 잘 돌아가야지 활용해서 다른 뭐 질병이나 아니면 에너지 활용 여기에 다 범용적으로 쓸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기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안심을 한 거죠. 이게 기계가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걸 활용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안심을 한 거고 알파고가 4승을 했지만 그 1승이 이세돌 구단님이 맞아요. 얻었던 1승은 정말 엄청 기뻤거든요. 우리 막 환호성 지르고 This is the hinge of the game. Oh, look at that move. That's an exciting move. Thank you. Alpha represent. 저는 그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알파고라는 거 할래 했을 때 정말 3년 만에 수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 때 지더라도 한번 해보겠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혁신적인 마인드라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사실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처음으로 이기는 사람임에도 맞지 않은 얘기도 맞는 얘기지만 사실 처음으로 지는 사람이고 그저 운이 많이 따라서 한 판 이긴 거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예. 사실은 이세돌 구단이 이기셔도 그것도 인간의 승리고 또 알파고가 이겨도 그것도 인간의 승리다. 왜냐면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누가 이기든 다 휴머니즘, 사람이 이기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사에 가니까 저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잘 각인시킬 수 있지? 나의 로이스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알릴 수 있지? 그리고 또 제 팀이 없었던 팀이니까 나는 이 팀을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왔어. 이런 일을 할 거야라고 알려야 돼서 90일 동안 100명을 만나자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했어요. 정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맨날 이렇게 만난 사람 이렇게 형광펜을 쥐어가면서 90일 동안 100명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사람들이 이제 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 이거 어때?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저를 한 번에 만났기 때문에 너무 잘해줘요. 그 뒤에는 일하는 게 너무 수월하고. 최근에 좀 구글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베네핏은 없습니까? 뭐 회사에 마사지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마사지. 네네네. 머리를 자를 수도 있고요. 미용실 있어요? 네네네. 네. 그 갈 시간에 일해. 머리 여기서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싫다. 모든 걸 회사 안에서 다 해줄 테니 네, 넌 일만 네, 해라. 뭐 네, 이런 분위기다. 특히 이제 저희가 코로나 기간을 이제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쵸. 1년에 4주 동안은 너가 아무 데서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것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휴양지도 상관없습니까? 아니, 상관없죠. 예,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복장이 뭐도 상관없고. 근데 이제 화면에 이렇게 좀 나오니까 아. 이렇게 이제 상체는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상체는 그럼 뭐 이렇게 좀 입으십니까? 그냥 약간 색깔을 계속 다르게 입으려고는 해요. 뭔가 달라졌다라는 걸 좀 보이려고. 뭐 바지는 뭐 반바지를 입던 뭐 그건 네. 상관없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어쨌든 온라인상으로 네. 상체가 준비하고 있다는 나오니까. 것을. 네. 뭔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예의는 갖춘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찌됐든 이게 저 낯선 땅에서 신입으로 적응하기도 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영어를 하셨다 하더라도 또 본토에서 영어는 또 굉장히 또 스피디할 수도 있고 네, 예. 막상 가니까 막 그냥 정말 그냥 날아가게 영어를 하니까 그거를 다 날아가기 영어는 어느 정도예요? 그냥 진짜 제대로 숨을 쉬고 있나? 막 그럴 정도로 정말 영어를 다다다다 하고 얘가 막 말하자라 그러면 바로 치고 나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왜? 사이에 We can do hundreds, thousands of QPS, right? Why can't we break the query up into multiple chunks and then send them all in parallel so we can correct the entire query, right? I think we should certainly launch this. I think Euro gets points for a clever idea on it. I'm sorry, I just want to jump back to this problem with the beginnings of the queries. So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항상 팁이 회의할 때는 질문을 맨 처음에 하라. 그럼 너가 못 알아듣는 게 표시가 안 난다. 맨 처음에 해라. 예, 왜냐하면 다 지나가면 누가 했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또 하면 또 망신이니까 또 안 하게 되고 또 주눅 들고 하니까 그냥 항상 먼저 질문을 하면 제가 정말 열심히 듣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상도 주고 근데 영어 네, 굉장히 좀.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도 영어 공부를 계속 하십니까? 이게 끝이 없고 그 맛깔스러운 영어를 막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가 그냥 고프다가 아니라 배가 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랄지 뭐 그런 정말 맛깔스러운 걸 살려야 되는데 디테일한 어떤 그런 예. 여기 뒤겠다 지금. 드라이기를 이렇게 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드라이기를. 몇 개 저희의 그 귓전을 때리는 그런 단어들이 좀 있었죠. 백수. 인기가 그냥 폭탄이던 이런 디테일한 그런 어떤 표현들. 네, 그런 거가 네.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루에 사실은 서너 시간을 영어에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끝도 없어요. 근데 끝도 없지만 그냥 어쨌거나 오늘 하나 더 외우면 하나 마이너스 1. 그거를 배워가는 게 끝이 아니, 근데 없어요. 지금도 영어를 4시간씩 공부한다.
5시, 6시 전에 일어나서 와, 일찍 이제 일어나시네요. 한번 이메일 한번 풀고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10km를 달리거든요. 그래서 달리면서 이제 영어가 아직도 숙제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근하고 일하고 수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영도 하고 갔다 와서 저녁 때쯤 또 1시간 다시 이제 걸으러 나가요. 그래서 걸어 나가서 다시 이제 오디오북을 듣고 그다음에 제가 또 검도를 하거든요. 제가 검도 사범이에요. 그래서 예, 4단이고 그래서 이제 4단이세요? 예, 그래서 화금은 또 검도장에 가서 또 주말엔 백패킹도 가고 캠핑도 가고 해서 주말에는 저는 정말 시간을 안 보려고 하고 전화기랑 좀 떨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진짜 완전히 저를 잊고 본인 스스로를 본인 스스로가 잘 돌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만큼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는. 네, 네. 예. 쉽지 그러니까 않아요. 저는 사실은 대단하신 게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위치에 올라가면 뭐 더 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서 그냥 유지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 하려고 하시는 게 그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30년 정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이제 신입사원 들어올 때 막 열정이 있고 꿈도 있고 막 설레기도 하고 근데 그게 한 3년 지나면 사실은 약간 녹아내리죠. 수그러들고, 조금 녹아내려요. 예. 그래서 왜 직장인들이 권태기가 13579로 온다고 하는데 그 말은 사실은 매 우리는 직장인들은 권태기와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진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 좀 잘할 수 있습니까? 3가지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첫 번째 이제 번아웃.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 맞아요. 너무 일도 많고 막 숨이 목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나면 난 뭐가 남지? 내 경쟁력은 뭐지? 이렇게 해서 번아웃이 와서 동기부여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번아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3시간 일할 거를 괜히 막 8시간 이렇게 일을 늘려서 일한다거나 뭐 너무 쉬워서 내일 또 일해야 되고 재미도 없고 이거를 이제 보호아웃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redom이 이제 지루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함도 사실은 또 하나의 이제 그 위기고 직장인들한테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짐으로써 네. 생기는. 쉬워지고 익숙해지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브라운아웃인데 이제 저런 정보를 보면 전압이 이게 전압이 좀 떨어지면 얘가 파르르 하면서 약간 떨리죠. 브라운 색으로 맞아요, 변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 열정이 열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조금 더 오래 연차가 되신 분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저도 물론 그랬었고. 그래서 사실 이 3가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직장인들은. 맞아요. 이 보아웃, 뭐 번아웃, 브라운아웃이 왔을 때 어떻게 빨리 거기서 회복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네.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마케팅과 홍보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둘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그때는 사실 2-3시간도 못 잤어요. 1년 반을. 그러니까 어느 날 저 원래 회사 가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하고. 근데 막 일요일 밤에 막 진짜 회사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원래 회사 가는 거 너무 좋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건 놓아야 될 때구나.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커뮤니케이션에 약간 집중을 해보겠다. 이제 마케팅을 놨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제가 한쪽에서 굉장히 커갈 수 있었던 거여서 너무 자기 자신한테 몰아붙이지 말고 저희는 이제 자기한테 be nice, be kind라고 하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맞아요. 잘해주라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누구나 자리를 마련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정말 좀 찾아가 보라는 것과 내가 준비가 약간 되지 않았다 생각하더라도 배우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자기 열정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정말 우리 진짜 저 최고시다. 다른 것보다도 그 로이스님의 이 열정. 오늘 또 뭐 저희가 또 진짜. 배웁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늘 사는 게 신입사원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맨날 긴장되고 이렇게 좀 잘하고 싶고 안 그러면 지겨울 것 같잖아요. 우리 하루하루가.